유전자 검사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내가 이제 잘못된 유전자를 줬나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유전자는 이게 어머니하고 아버님한테 좋은 유전자를 받더라도 그게 아이가 만들어지면서 누구나 다 유전자에 어떤 미스가 생기게 되거든요. 열이 났을 때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5살 미만 아이들이 전신 발작을 하고 1분 미만 정도의 경련을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걸 단순 열성 경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1, 2분 안으로 이제 끝나는 걸 우리가 이제 보통 열성 경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살 미만이면은 급격한 열의 변화에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상 소견입니다. 그런데 한 번 경련을 할 때마다 5분, 10분 계속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신 발작이 아니라 한쪽만 경련을 한다든지, 고열이 아니라 아주 낮은 약간의 미열에도 여지없이 경련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5살이 넘어가면은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5살이 넘어가면은 뇌의 상태가 급격한 온도 변화에는 응당 버틸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5살 넘어가서도 열성 경련을 하면은 그거는 단순 열성 경련이 아니라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뇌전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뇌전증이 아닐까, 혹시 그런 검사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경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이 경황이 없고 많이 놀라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응급실이나 외래로 오게 되시면은 뇌전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피검사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경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딱 스크리닝 하는 게 일단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전해질 검사뿐만 아니라 일반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또 내분비 검사,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 검사가 되고, 그 다음에 뇌전증을 진단을 하려면은 일단 이게 뇌에 정기적인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검사가 뇌파 검사거든요. 뇌파 검사가 뇌전증 검사의 골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리게 되면은 30분, 20분 동안에 검사가 잘 안 될 수가 있고, 뇌파가 아이가 자고 있을 때와 깨 있을 때 다 모두 검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근데 애들이 너무 어리게 되면 잘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긴 뇌파를 입원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발작파가 너무 띄엄띄엄 있는 경우에는 뇌파 검사에서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제일 중요한 검사긴 한데 한 번 찍어가지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뇌의 구조가 이상해가지고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MRI 같은 그러한 뇌 영상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거는 필수 검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뇌전증의 원인이 다양한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한 거라는 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을 알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도 좀 하고, 근데 유전자 검사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내가 이제 잘못된 유전자를 줬나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유전자는 이게 어머니하고 아버님한테 좋은 유전자를 받더라도 그게 아이가 만들어지면서 누구나 다 유전자에 어떤 미스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 미스가 하필 그 뇌전증에 관련된 부분에 미스가 생길 때, 그런 걸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그러죠. 어머니와 아버님한테 받은 게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에 원인을 우리가 유전자 진단으로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뇌전증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뇌전증으로 인해서 뇌 발달이 저해가 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인지기능 검사도 진행을 해서 뇌전증 치료부터 시작해서 치료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 뇌전증으로 인해서 아이가 인지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추적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 뇌전증으로 인해서 동반될 수 있는 다양한 신경정신질환 같은 걸 미리미리 개입을 하는 그런 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뇌전증은 전 연령대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소아기 때, 그 다음에 노인기, 60대 이상, 70대, 80대 이때 이제 특별히 많이 일어나게 돼서 전체적인 그 생애 주기를 봤을 때는 U자 형태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기 때 일어났던 뇌전증과 노인기 때 일어나는 뇌전증의 원인은 좀 달라지는데요. 그 원인이 소아청소년기 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련을 시작하는 거라면은 그 아이들은 유전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태어났을 때 혹은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중요한 몇 달 시기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다양한 대사 이상이라든지
물론 이런 것들도 유전자 진단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뇌전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은 거고, 노인기 때의 뇌전증은 어떤 2차적인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뇌가 손상을 받아서, 아니면 뇌 전체적으로 너무 이제 노화가 진행돼서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뇌전증이 2차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고, 혹은 어르신들이 이제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그 외상 때문에 또 생길 수도 있고, 이런 2차적인 원인이 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